안녕하십니까. 나라사랑학교의 최환열 대표입니다. 오늘은 베르그손의 의식에 직접 주어진 것들에 관한 실론에서 의식을 주제로 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 그림으로 표시를 좀 했는데, 이 그림은 베르그손의 직접적인 그림이 아니고 설명을 위한 그림이니까 이 점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르그손은 우리 이 한 사람을 표현할 때 한 신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이와 같이 신체와 의식과 정신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베르그손은 이 의식과 정신을 거의 같이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의식 안에 정신이 포함된 것처럼 이해하고 그의 사상을 전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점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그가 창조적 진화를 말할 때는 이 과정신학을 얘기하는데, 그때는 이 의식 안에 정신이 고스란히 녹아들어가 있습니다. 이 양자는 상호 침투하고 있고, 그래서 의식 안에 존재가 들어가기 때문에 의식 자체를 존재로 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어찌됐든 베르그손은 한 사람을 이렇게 정신과 의식과 신체로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의식은 표면적 자와 내적 자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서 표면적 자는 지각이고요, 내적 자는 지속, 기억 혹은 반성적 의식, 이렇게 다양한 용어로 이렇게 사용이 되는데, 주로 이 지속과 기억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표면적 자와 붙어 있는 또 이 신체가 있고 신경이 있고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칸트의 경우에는 감성과 오성과 이성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이 칸트의 이성이 이렇게 새로운 모습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연 세계에 대해서 우리 이 신체가 어떤 접촉을 통해서 이것을 지각에게 전달을 하고, 또 이 지각은 이러한 내적 자의 이 반성을 통해서 이렇게 또 표현을 하는 이런 형태로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참조로 이 자연 세계에 이미지가 있는데, 이 자연 세계의 이미지는 바로 이 안에 있는 의식에게 있는 이미지와 일치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뒤에 나오겠지만 베르그손은 이러한 지각에 있어서의 이미지가 있고, 또 이미지들의 누적물로서 기억 속에 있는 이미지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는 외적 이미지, 내적 이미지, 이렇게 이제 표현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뒤에서 나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곳 의식에서는 이제 이 표면적 자와 내적 자를 이렇게 설명하는데 이제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 주제는 이 의식에 대한 것을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이 의식은 표면적 자와 내적 자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이 표면적 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이와 같습니다. 이 표면적 자는 지각이라고 하는데요. 주로 공간적으로 인식하고 공간의 지배를 받고 있는 모습이 이제 나타나고, 또 그것을 이제 베르그손은 논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공간적 개념으로 표현되는 심리 상태들의 강도, 이러한 제목으로 그의 논의를 전개하는데요. 공간적 개념으로 표현되는 심리 상태들의 강도,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이 심리 상태들이 공간적 개념으로 표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심리 상태들의 이 강도, 강하고 약하고 하는 이러한 것들이 공간적 개념을 가지고 표현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베르그손은 여러 가지들을 이제 논증을 하는데요. 양적 변화로 표현된 질적 변화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심리 상태들은 질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양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표현으로 나타날 때 보면은 양적 표현을 쓴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기쁨 같은 경우에는 질적인 요소인데 양으로 표현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 큰 기쁨, 작은 기쁨, 큰 슬픔, 작은 슬픔,
큰 열정, 작은 열정 이런 형태로 심리적인 상태들을 공간적인 개념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내적 구조를 살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의부 대상이 지각과 결합을 해서 의부 대상이 이제 이 지각과 결합을 하게 됩니다. 신경과 신체를 통해서 이 지각과 결합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근육 감각이나 노력의 강도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지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 충족적인 영혼의 상태라고 해서 이러한 것들은 우리 안에서 감정을 불러일으킨다고 합니다. 그리고 베르그소는 이 감정은 심리적인 요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감정의 정도가 이렇게 이제 결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표현이 되는데 이 표현 내용을 놓고 보면은 깊은 슬픔, 큰 열정, 큰 기쁨, 큰 미적 감동 등 이런 식으로 공간적인 개념을 이용해서 표현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간 개념으로 표현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의 큰 이슈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들의 이러한 인식은 지각에 의해서 공간적인 개념만 가지고 인식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안에 있는 심리적인 상태를 거쳐서 다시 한번 공간적인 형태로 표현되고 있는 이러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러한 표면적 자아가 행하는 여러 가지 지각 활동들은 심리적인 요소에 이것이 전달이 되고 여기에 대한 반성적 의식을 통해서 이제 표출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표현을 보면은 감정적인 요소가 있고 그리고 그 감정적인 요소를 공간의 크기로 표현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인식이나 표현, 특히 표현을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인식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인식을 보면은 지각적인 인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인 요소가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함께 해서 인식이 되어진다. 그것을 얘기합니다. 또 예를 들면요. 우리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이 희망이 즐거움으로 변하기도 하고요. 막연한 욕망이 깊은 열정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이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이제는 이 표현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인식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러한 변화는 심리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감정의 변화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의 이러한 시간들은 즉각적인, 순간적인, 일시적인 시간이었지만 여기에서 있는 이 시간은 지속으로서의 시간입니다. 상당한 시간을 가지고 이 내적 자아가 활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신적인 운동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인식은 이렇게 지각만 가지고 인식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심리적인 것을 통해서 인식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심리적인 것은 지속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억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순간의 그러한 일시적인 그러한 시간이 아니라 시간이 경과할수록 이 표현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베르그소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칸트의 경우에는 일정 시점에서의 시간을 얘기하고 일정 시점에서의 인식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베르그소의 시간은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의 지속이고 기억이고 이런 길이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시간인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가장 큰 차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심리적인 상태에서 그런 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신과 시간은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신체하고 표면적 자아와의 이것은 공간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고 이것은 시간적인 그러한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칸트는 우리가 무엇을 인식할 때 공간과 시간 안에서 인식한다. 이게 이 순수이성 비판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이때 이 공간과 시간을 베르그소는 이제 시간에 있어서 하나의 일대 큰 혁명을 사실은 일으킨 것입니다. 그때 그 시간은 순간적인 시간이 아니라 지속으로서의 시간이다. 그리고 그 의식들은 기억의 창고에 하나둘씩 저장이 된 상태에서
그 안에서 복합적인 반응을 일으킨 상태에서 표현이 나온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칸트의 순수이성 비판에 대한 또 하나의 큰 혁명이 여기에서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내용들을 한번 이제 정리를 해보면요. 우리의 표현과 인식이죠. 우리의 인식. 표현을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인식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표현을 봤을 때 감정 변화는 양의 변화가 아니라 질의 변화였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인식하느냐? 이중적으로 인식을 한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양적 변화로 이렇게 파악되는 이유는 질적 변화가 반성적 의식에 의하여, 반성적 의식은 주로 이제 정신이 행하는 행위입니다. 이것에 의하여 이제 변화가 일어났는데 이제는 표현을 할 때는 그것의 원인이 된 외적 감각인 양적 변화로 섞여진 상태에서 이것을 표현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표현이 그렇게 이루어졌다는 것은 인식도 또한 그렇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인식은 단순히 이 지각에 의해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정신의 반성에 의해서 그리고 기억에 의해서 이 지속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고 이때에 개념이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에 개념 변화도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표현이란 것이 바로 하나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표현이란 것이 바로 개념으로 궁극적으로 규착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이야기는 인식에 심리적인 요소가 존재한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지각과 감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하면서 이제 이 심리적인 요소를 가지고 나옵니다. 이 심리적인 요소가 이제는 우리에게 등장을 한 것인데 이것이 이제 기존의 칸트는 순수이성 비판에서는 이런 심리적인 요소가 그다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성이 그냥 통일과 통합을 이룬다 이런 정도로 얘기했는데 이제는 이 칸트의 이성 부분이 이제는 기억과 지속과 반성적 의식 이런 형태로 이제 큰 변화를 맞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면적 자아는 공간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을 또 여기에서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받아들인 다음에 표현을 할 때 보면 이 표면적 자아가 표현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항상 공간의 형태를 이용해서 표현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표면적 자아는 우리의 지각은 공간의 지배를 받고 있고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 중심으로 판단을 내린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중심으로 판단을 내린다고 할 때는 이제 이것은 자연 법칙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이고 인과율의 지배를 받고 있다.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보이는 것은 인과율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표면적 자아는 공간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인과율의 지배를 받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감정이란 요소가 있더라. 심리 상태를 우리가 공간으로 투사하고 표현하고 있더라. 그래서 우리의 모든 표현에 보면은 감정의 요소가 있고 심리 상태가 있더라. 그런데 이 심리 상태는 시간의 지배를 받고 있더라. 이것은 심리 상태는 크기가 없습니다. 강도만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심리 상태가 변화를 일으킵니다. 말하자면 희망에서 즐거움으로 욕망에서 깊은 열정으로 이렇게 변화를 일으키는데 이 변화에는 시간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개입을 했더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강도에 영향을 미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표현 또는 인식에는 심리적 요소와 지각이 혼재하고 있다. 우리의 외부 지각은 우리의 심리 상태의 영향을 받고 심리 상태를 거친 후에 표현되고 있다. 이렇게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르그손의 이 표면적 자아와 관련해서 이제 베르그손은 여기에는 심리적 요소가 있다. 그리고 표면적 자아는 공간의 지배를 받고 있다. 공간적으로 인식하고 공간적으로 표현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인식에는 심리적인 요소, 시간적 요소가 개입되어 있더라. 이것을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시간적 요소, 순수 지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적인 어떤 인식을 할 때에도 사실은 지속이 개입되어 있다. 베르그손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말하자면 일정 시점에 그것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지속과 관련해서 인식하는 것이고 거기에서 개념이 산출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별똥별을 인식한다고 해봅시다. 별똥별은 이제 일정 그 장소에서 일정 장소로 큰 획을 그리면서 떨어집니다. 그리고 없어집니다. 이게 바로 별똥별의 인식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특정 시점에서만 이것을 인식하면 별밖에 안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간이라는 그러한 지속이라는 그러한 개념 하에서 인식을 해야만이 별똥별이라는 그러한 개념이 출현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모든 경험적 인식에서도 이렇게 시간은 이렇게 지속으로, 기억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지 이렇게 일정 시점으로 다가오는 것은 아니다. 그런 측면에서 칸트의 그 시간 개념은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베르그손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별똥별의 인식과 관련해서 한 시간 안에 두 공간이 표시되면서 개념이 산출되고 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이 지속이란 것은요, 기억이 살아남아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지속과 기억, 이것은 같은 의미로 또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의식의 순수 지속을 볼 것 같으면요, 여기에서도 이제 개념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첫 번째 어떤 것을 경험했다고 합시다. 여기에서 첫 번째 관념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존재를 보았어요. 그 사람도 좋고 뭐도 좋고 두 번째 감각 경험이 있습니다. 이때 두 번째 관념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다른 관념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관념으로 나타납니다. 두 번째 볼 때, 세 번째 볼 때, 네 번째 볼 때 이 관념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바로 의식의 영향입니다. 이때 있었던 이 의식이 내 안에 기억으로 자리 잡고 있다가 또 이때 만났던 의식이 이제는 여기에 추가가 됩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지식의 확장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의식의 순수 지속이 이게 베르그손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과 공간 안에서 인식한다 그랬는데 공간은 여기에서 한번 얘기한 거고요. 시간은요, 이와 같이 칸트의 시간은 일정 시점인데 베르그손의 시간은 지속이다. 그리고 그것은 기억으로 우리 정신 안에 내재해 있다.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의식의 순수 지속, 이것을 기억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의식의 변화를 초래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속은 의식적 존재인 정신의 실제성을 말해주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베르그손의 이 철학도 정확하게 이 정신의 실제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는 기독교 철학이 이렇게 유실론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마르크스는 물질에서 정신이 나왔다 이런 형태로 얘기하는데 이것을 설명할 도리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지속은 의식적 존재인 정신의 실제성을 말해주고 있다. 그리고 의식의 본성은 변화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이 이 지식이, 이 기억이 계속적으로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죠. 의식의 본성은 변하고 있고 또 의식은 살아있음 자체이다. 살아있는 존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이제 베르그손의 이 의식은 정신과 불가분리로 이렇게 봅니다. 거의 서로 상호 침투해서 하나로 봅니다. 그래서 의식 내에 정신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간주하고 그의 논의를 전개합니다. 이것이 이제 그의 과정 철학이고 과정 신학에 가면은 이러한 내용들이 더 이제 깊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베르그손이 정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것은 전혀 아닙니다. 정신이라는 용어를 분명히 쓰고 있고 정신이라는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려면 정신이라는 용어를 쓰면 안 됩니다. 그런데 정신이 분명히 이렇게 존재하고 있고 정신의 실제성을 말해주고 있다. 베르그손이 아무리 의식을 강조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정신적 실체를 이렇게 간과하면 그것은 이제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는 것이죠. 과정 철학에는 그러한 요소가 좀 사실 담겨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이 의식은 내적 자와 표면적 자로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내적 자는 정신과 결합되어 있고, 그래서 의식 이퀄 존재로까지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의식 안에 정신을 다 이렇게 포함시켜 넣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의식 안에 있는 이 내적 자는 거의 정신의 기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의식과 이 정신을 분리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한 인격은 내적 자와 표면적 자로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리고 한 인격이 두 패턴으로 인식을 한다. 예를 들면 망치 소리가 들렸다 하면은 표면적 자는 표면으로부터 인식해서 전달을 하죠. 그리고 내적 자는 이걸 느끼고 또 열정을 일으키기도 하고 숙고도 하고 결정도 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다시 이 표면적 자아를 통해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둘은 상호 침투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내적 자아의 힘으로 외부 공간에 의식을 펼친다. 그리고 이 내적 자아는 정신과 이렇게 분리되지 않고, 그래서 베르그소는 정신을 의식 안에 포함을 시키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베르그소의 의식에 관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특히 여기에서 이 의식에는 심리적 요소가 함께 포함이 되어 있고, 이 심리적 요소는 이 정신의 반성적 의식이다. 이렇게 우리는 인식을 한다. 우리의 인식에는 항상 이 정신에 이러한 반성적 의식이 포함되어 있다. 이것을 이제 베르그소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이제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깊이 있게 다뤄집니다. 감사합니다.